1930년 일제치하의 혼란한 세상. 모두가 움츠려 있을 때 16세 소년은 넓은 세상을 꿈꾸며 용기를 내 집을 나섰다. 그리고 50년, 소년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된다. 그 시작은 어린 시절 읽은 신문에 실린 소설이었다. 그때 동아일보에서 흑이란 소설이 있었거든. 이광수가 쓰는. 옛날에는 그 소설이라는 건 사실을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가서 그 이광수가 쓴 것처럼 나도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몇 번 읽었던 거죠. 쌀집 종업원으로 시작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을 창업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앞장섰던 이 사람. 그 이름 슈퍼코리안 정주영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정주영은 6.25 동란 이후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7, 80년대를 거치며 특유의 성실함과 뚝심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 한반도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고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일, 모두 그가 이룬 성과들이다. 해보면서 생각하라 이거야.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은 없던 길도 보이고 생기게 되고 안 보였던 해결책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젊은 시절 그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부도에 배가 들어오면은 꾸물거리지 말고 열심히 집 날라야 돼. 알았나? 야야 빨리 가자 가자. 저 뭔데 저렇게 작아? 야, 야, 우리 인부 중에는 너처럼 작은 녀석 없는데, 니 어디서 온 녀석이야? 어? 그게 빨리 안 돌아보나? 네. 아, 니 딱 보아하니까 이 집 나와서 갈 것 없는 녀석 맞지? 니 집에서 기다리실 부모님 생각 안 하나? 얼른 돌아가라. 싫어요. 전 절대로 안 가요. 아버지 농사나 지으라고 하시지만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업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업가?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업가. 그래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알았다. 계속해라. 야호! 아이고 놀랬다. 우리 녀석이 당차기도 하지. 어쨌든 기특하네. 응? 제법이야. 하하. 하루 종일 짐을 날랐더니 어깨가 빠질 것 같네. 내일 또 일하려면 빨리 자야지. 시큼한 땀 냄새 입맛 당기는구만. 형님, 오늘 사냥감은 저 꼬맹이 녀석으로 할값이야. 좋지. 저 녀석이 오늘 저녁감이다. 아, 따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가 자꾸 물었어요. 뭐긴 뭐야. 빈대지. 여기는 빈대가 울 테니까 친하게 지내야 돼. 형님, 배도 부른데 그만 드시죠. 너무 많이 먹으면 금방 질린다 그러지요. 알았다. 따가. 말이야 조용히 하자. 야, 정말 조용히 안 하네. 저거 어쩌겠다. 밥을 못 잡아. 아니, 이럴 수가. 형님, 책상 위에서 자는댔죠? 이제 어떡하면 좋습니까요? 다 방법이 있지. 따가. 이 녀석들 책상 위까지 기어 올라온다니. 여러 방법을 써가며 빈대와 사투를 벌인 주영. 하지만 그들의 끈질김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 아이, 시끄러워 이 녀석아. 나갔어 너는.
뜨거워. 하지만 오늘 빈대한테 큰 교훈을 얻었어. 하찮은 빈대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온갖 역경을 다 이겨내잖아. 그런데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뭔들 못하겠냐고. 좋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꿋꿋이 이겨내고 최고의 사업가가 되는 거야. 아자!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뚝심, 작은 빈대에게 배운 큰 교훈이었다. 빈대도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살 길을 찾고 자기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데 사람은 그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난관이 있다고 포기해서 되느냐. 빈대가 올라오려면 빠져 죽고 못 올라가도록 저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받치니까는 빈대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수직 낙하해서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을 좀 이렇게 부실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못하거나 무슨 좀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못해서 이 양반이 이 빈대만도 못한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건 엄청 큰 거고 그거는 정주영 회장 평생을 살면서 기업한 하나의 철학이고 행동 원칙이 거기 있어요. 나태해졌다 싶을 때, 힘든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정주영은 인천 부둣가에서 만난 그 빈대를 떠올렸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이었다. 정주영이 지금껏 이뤄놓은 업적들은 엄청나다. 그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번 기적처럼 회생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끝끝내 성공시킨 무서운 집념의 사나이였다. 중동 진출에 따른 외화벌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자동차 산업의 발전 등 오늘날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은 모두 정주영이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가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그가 해놓은 일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적인 이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그 모든 사업들이 그 당시에는 정주영 회장이 미쳤다고 덜 모두 매도할 정도라 모두 반대했고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도 없고 그걸 해낼 기술자도 없고 장비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소를 만들겠다는 정주영의 생각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영국에 이제야 도착했군. 그런데 이거 괜한 걸음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조선소에 설립이 걸린 문제네.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일이야. 알겠나? 한국에 조선소를 만들겠다 결심한 정주영.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은행가와 상담을 하러 가는데 조선소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저희로선 첫 도전입니다만. 그럼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고객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그게 아직... 역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겠군. 하지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은행장님? 방금 그 소리는 조선소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할 고객도 없고 어떤 정신 나간 은행이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주겠소? 그야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의 제일 큰 재산이 있죠. 포부는 좋습니다만 조선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배를 만들어온 쟁쟁한 나라들을 물리치고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요? 무슨 수로요? 당신들한테는 무리입니다. 한국은 해낼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하지만 이걸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보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지폐에 그려진 이 웅장한 배를 말이야. 이건 마치 거북이처럼 생긴 배로군요. 그렇소.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거북선이요. 거북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1592년 일본의 침략에 맞서 만든 세계 최고의 철갑 전투선이요. 우리는 당신들 영국인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란 말이요. 아니, 300년이나요? 그래서 그런 저력을 가진 민족이 조선소를 세운다면 세계 최고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 한번 믿어보시오. 나와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고 투자를 해주시오. 우리들은 해낼 수 있소이다.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겠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꺼이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아낸 정주영.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 직원, 아니 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겠네요. 한국으로 돌아가?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야? 이제부턴 세계 구석구석을 뒤져야지. 예? 아니 회장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선소를 지을 돈을 마련했으니 이제부턴 배를 팔러 다녀야지. 예? 회장님, 아직 조선소도 안 지었는데 배를 팔다니요? 내가 누군가 단돈 500원으로 조선소 지을 돈도 얻었는데 조선소가 없다고 배를 못 팔겠나?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던 조선 사업. 결국 그는 조선소 건립과 동시에 두 척의 배를 진수시키면서 세계 조선사에 신기록을 남겼다. 정주영이 늘 입에 달고 다닌 말이 이봐 해봤어? 였단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 그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시작한 일들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정주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어느 것도 옳다, 그르다고 속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의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늘 강조했었다. 그 자신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다. 시골에서 농사 질 때부터는 우리가 농토가 먼 데 있었거든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어두워 나가서 그 농토에 나가면 날이 밝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오래 습관을 해서 지금도 그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강인한 추진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정주영. 그는 진정한 슈퍼 코리언이다.